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연구의 투투 전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중했죠.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수요일 이후로 반등이 세게 들어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어제 추가 매수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킬링 포인트라 그래요. 우리가 지지해줘야 되는 선들을 살짝 깼다, 어제 말씀드렸겠죠. 바닥 심리에서 반등이 세게 들어올 거다 라고 얘기했죠. 그 타임을 정확히 맞춰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잘해서가 그러는 게 아니고, 이제 시점에 대한 타임을 우리가 조율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시점에 우리가 들어가고 어느 시점에 빠져야 되고 어느 시점에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역사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지해주는 라인들이 레벨 단위 형성이 됐었어요. 2000년대부터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시장은 이제 어느 정도의 저점 라인들이 형성된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버슈팅, 언더퍼폼이라고 해요. 강하게 위로 올라가거나 강하게 떨어졌을 때는 강하게 리바운딩이 올라오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역사예요. 그래서 이 역사를 잘 기억하면 이 테두리 안에서 움직인다 이렇게 보면 돼. 이게 주봉이고요. 이제 우리가 목라인이라 그래요. 주가가 고점에 왔을 때 전 데이터를 보는 거죠. 여기가 이제 고점이잖아요. 이때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를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이제 급락이 좀 나왔죠. 여기서 한번 급락이 나오고, 그럼 다시 여기서 급락이 나오고, 그럼 여기서 어떻게 반등이 들어왔잖아요. 똑같은 퍼포먼스예요. 그래서 시기 조율을 여기 딱 잡은 거죠. 왜? 여기가 언저리가 어제였거든요. 근데 어제 재밌는 거는 2300을 깼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 사야 된다. 원래 우리나라는 지수의 저점은 2400이에요. 여기 2400에서 2300은 언더퍼폼이라 여기서 무조건 물량을 늘려도 돼요. 그래서 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말씀드렸고, 제일 먼저 튀어 올라온 게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예요. 이게 우울할 필요 없어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심리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우울해요. 이 주가 언제 반등해? 분명히 반등 들어요. 우리나라는 무조건 우상향이다 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심리적으로 견딜 수가 없는 시장이고, 제가 1월부터 시작해서 올해는 변동성이다. 코스닥은 50% 정도 빠지고, 대형주는 30% 정도 빠지는 게 양호하다. 대신 반등이 들어올 땐 세게 들어온다. 하지만 떨어질 때도 무섭게 떨어진다. 이게 이제 트럼프 집권 때 일어날 일들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타임 맥락을 정확히 잡아드렸어요, 오늘. 그래서 오늘 급등이 나왔고, 근데 내일은 또 쉬는 날이에요. 내일 또 금요일장이죠. 그때 약세장에서는 또 이렇게 떨어질 수 있어요. 그게 진바닥, 가바닥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가바닥이에요. 갭을 메꾼 자리이기 때문에 한번 쉬어서 내려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진바닥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따라가는 사람들은 물려버려요. 그러니까 오늘 따라가는 자리 아니에요. 어제가 킬링 포인트였고, 오늘은 쉬어가는 자리고, 내일은 또 금요일이에요. 그 다음 미국의 CPI 있고, 미국도 급반등에 대한 피로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급등을 하는 거는 보다는 살짝 쉬었다 가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내일은 또 쉬는 날이고요. 내일은 공격적으로 매수하던 주말에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이제 움직임들도 잘 봐야 되거든요. 강하게 압박을 하고 또 풀어줬다가 다시 압박을 하고 그 다음에 합의를 하고, 이런 수순이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어느 정도 주가가 떨어지면 립 서비스를 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또 주가가 또 올라오잖아요. 그때 또 압박을 해서 주가를 떨어뜨리고 다시 협상을 하고, 이런 전략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세고, 스트롱 바이, 길게 보지 않으면 올해는 되게 힘든 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인식하고, 신용 물량 쓰면 절대 안 돼요. 변동성이 세다 보니 하늘과 땅 왔다 갔다 해요, 지옥을. 그래서 레버리지를 일으키면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1월 1일부터 여러분들한테 코멘트를 정확히 드렸어요. 올해는 스트롱 바이, 신용 미수 레버리지 쓰면 죽는다, 변동성이 세다, 견뎌야 된다, 결국 주가는 올라간다, 급반등이 일어난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포인트를 잡았어요. 그거는 제가 이제 투투 전략을 하면서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주잖아요. 이게 이제 컨트락을 해요. 우리나라는 이 안에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쉽고,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시장이에요. 근데 이제 따여진 툴대로 움직여요. 그게 올해는 좋다라고 했던 게 급반등이 들어올 때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강하게 리바운딩이 됐고, 리바운딩이 됐다는 건 아래보다 위쪽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인버스 잡으면 죽습니다. 이제 뭔 얘기인지 알겠죠? 하락에 베팅하면 죽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런 현상이 언제부터 일어났냐면 이 코로나 때 바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저점에 대한 부분들을 외국인 기관들,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에서 강하게 잡고 있어요. 그래서 하락 베팅을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건 확실해요. 그래서 이전에는 하락 베팅을 잘해야 됐지만, 코로나 이후부터는 하락 베팅을 잘못하면 정말 힘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급반등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기 바라고요. 그거는 이제 저점이 정확하게 잡혀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저점을 누가 잡냐라고 했을 땐 이 메이저들이 항상 잡고 있어요. 이게 외국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연기금이 됐든. 근데 올해는 연기금이다. 계속 산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3천억을 샀어요. 그럼 연기금이 가장 많이 산 건 뭐예요? 오늘 594억이네요. 좀 정가에 팔았네요. 3천억까지 매수하다가 종가분에 좀 물량을 덜어놨는데 그래서 플러스권이고요. 오늘 외국인들은 선물이 1조 정도 매수했고, 그 다음에 이제 현물 3천억, 기관이 6천억 들어왔고요. 개인들 1조 물량이 나갔어요. 점 물량이에요.
그제 2, 3일 들어왔던 물량이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물량들이에요. 반등 들어올 때 손절하고 나간 물량들이에요. 그렇게 이제 수급이 만들어지고, 외국인들은 언제든지 1조, 2조로 사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올해는 강하게 매수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 더, 낮다라는 것들은 이제 가격의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더 레벨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잔바람에 흔들리지 말고, 이 코스닥, 지금 또 시장이 또 이제 정치 테마로 많이 움직이잖아요. 이런 거 여러분들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또 막 정치 테마제 급등 나가잖아요. 결국은 개인들 피해를 많이 봐요. 예, 그래서 정치 때문에 하지 말고요. 싼 종목들이 너무 많고 좋은 주식이 너무 많은데 굳이 거기 들어가서 힘 뺄 필요 없다라는 걸 메시지 드리고요. 이제 저점이라는 거는 이 가바닥이기 때문에 진바닥 잡으러 한 번 더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따라다니는 것보다는 들어가 있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들어가서 우리가 기다리면서 퍼포먼스를 낼 때 물량을 줄이는 전략을 쓰는 게 가장 유리해요. 그래서 이랬든 저랬든 올해는 시장이 아래보다는 위쪽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 누누이 말씀드렸고, 왔다 갔다 흔들리지 말아라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렸어요. 우리 옛날에 업종은 뭐 정해져 있어요. 가장 많이 뛴 것들 오는 거는 대형주 위주로 포지션을 잡죠. 제가 이번 연은 코스닥보다 대형주에 놨다라는 것들이에요. LG 솔루션이 11%까지 올라갔고, SK 하이닉스가 10%까지 올라갔는데 굳이 코스닥 가서 힘 뺄 필요 없다는 얘기죠. 물량을 실어서 하는 매매가 맞다라는 거고, 물량을 실어서는 코스닥 10종목보다 대형주 한 종목으로 대형주 위주로 포지션을 잡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왜? 대형주의 퍼포먼스가 많이 나기 때문에, 급등락을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6%, 그다음 LG에너지 11%, 뭐 카카오 7%, 현대에너지, 현대중공업, 그리고 이런 종목들, LG화학 10%, 뭐 이런데 굳이 우리가 코스닥 가서 힘 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스트롱바이 길게 단단한 걸로 집중 투자하자라는 메시지 드리고요. 쉽게 단기 매매하지 마세요. 계좌 다 망가지니까 그냥 끌고 가다가 튀어 올라오면 매도하고, 끌고 가다가 튀어 올라오면 매도하는 전략을 쓰면 되고요. 지수 자체는 내일이 금요일장이니까 한 번 더 밑으로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2400 밑에는 모아가고, 매번 얘기했죠. 2400이 우리나라 저점이라고. 언더퍼폼이 나오면 바로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또 2400이 내려온다? 그럼 또 여기서 매수하면 돼요. 어느 사람은 뭐 2000포인트 깨진다, 뭐 2200 빼있다, 말 듣지 마세요. 그건 트레이딩에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나 얘기하는 얘기고요. 시장에 오래 녹아있는 사람들은 여기가 저점이라 확률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한 유튜브 보고 손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은 조금 쉴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 내일은 이제 주말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어요. 강세장이 아니기 때문에 월요일, 금요일은 시장이 쉴 수 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매수보다는 관망이에요. 그런 전략을 쓰면 되고요. 한번 밀려오면 또 살 수 있는 대형주 위주로 포지션 잡는 게 유리해 보이니까요. 제가 이제 투자 전략에서 매일 메시지 드리고 전략을 알려드리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에너지 넣어드릴게요. 개울개굴 팍팍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주식 정보를 알고 싶으신가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 바로 밑에 구독 버튼을 누르신 후 종 모양을 눌러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더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들의 성투를 돕겠습니다.